마지막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해봐. 9번. 너 그냥 고난도 있으면 질문하는 거지. 습관적으로. 9번. 똥. 괜찮아? 9번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면 선생님이 중간고사 날짜를 좀 물어볼 거예요. 학원에서 이제 중간고사 대비도 해야 되니까 중간고사 날짜 물어볼 거니까 월요일에 학교 가면 학교 1년 커리 가이드 달력을 주실 거야. 거기서 시험 날짜가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언제인지 이런 것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1학년은 잘 모를 건데 학교 가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2, 3학년들은요 중간고사가 있다 없다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아? 알아? 알아? 우리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를 봐요? 안 봐요? 이런 거 대충 아나? 다인이는 모를 거고. 서준아, 중간고사가 있을까 없을까? 그동안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과학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몰라. 그 다음에 권영. 중간은 있는데 과학은 없었다. 이린이. 잘했어. 성주. 저 중간 또 과학 봤어요. 과학 봤어? 너 학교가 어디였지? 저 모의고. 모르겠. 성주야, 선생님이 우리 카톡방에 너 안 넣어놨지? 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어놨습니다. 다인이는 서준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있었냐? 서준이 오빠가 노동 중이야. 너랑 같아. 너 1학기 시험지 있냐? 너 시험 같은 시험지 있냐? 집에. 그거 좀 갖다가 다인 좀 줘. 다음 주에 가져와. 그거 보내줘. 자, 7번부터 10번까지.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9번, 8번 두 개. 자, 8번 보시면 그림과는 전원장치의 저항값이 6하고요. R하고 3. 저항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저항값 안 가르쳐줄게 라고 했어요. 스위치를 S1, S2 전류계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S2 스위치를 열고 S1만 닫았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꼬맹아, 거기에 있는 그림, 나그림을 볼 때요. S2는 열었대. 그럼 그 선은 없는 거야. 열었으니까. 대신에 S1은 닫았대. 그럼 그 선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의 회로도가 되냐면요. 이렇게 전원장치가 있는데 S1을 닫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선이고 S2를 열었기 때문에 이 선은 없어. 그러면 여기에는 저항이 하나 있는 상태.
여기는 저항이 이렇게 두 개 있는 이런 간단한 회로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되겠지? 그랬을 때요. 여기 저항값은 모르니까 R이고요. 여기는 6옴이고 여기는 3옴인데 이때 전류계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전체 전류실 거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전체 전류가요. 3V일 때 1A가 흐르는 세기래. 3V가 걸리면 1A가 흘러가는 세기래. 이런 느낌이야. 되겠지? 그리고 이거의 기울기가 저항분의 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V는 IR을 해봐. 이게 3V일 때 1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체 저항이 3옴의 크기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전체 저항이 3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6옴짜리가 두 개 있다면 6 나누기 2에서 3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도 6옴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3옴이면 돼요. 그럼 보세요. 요거 직렬이니까 3, 3 넣으면 6이고요. 6짜리 두 개가 병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인데요. 잘 들어. 위와 아래의 저항값이 같아요. 여기가 6옴이고 6옴이고 이렇게 되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의 역수거든요. 그러면 6분의 2고 이거 계산하면 3분의 1이고 역수하면 3 나와요. 맞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위아래가 병렬인데 저항이 같을 때는요. 꼬맹아 편법. 위아래 저항이 같은데 병렬일 때는 하나의 저항값에다가 같은 저항의 개수를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3옴. 만약에 6옴짜리가 3개가 붙었다. 저항이 6옴, 6옴, 6옴 다 똑같은데 3개가 병렬선으로 붙었다. 6 나누기 3. 그래서 전체 저항이 2. 만약에 6옴짜리가 6개 붙었다. 6 나누기 6. 그래서 1. 알겠습니까? 요렇게 가요. 같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3옴이 나온 걸로 봐서 하나는 6인데 전체가 3인 걸로 봐서 절반이네. 그러니까 밑에도 6 돼야지. 그래서 여기가 3옴이지. 알겠어? 요렇게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R값이 6이라고 아니 3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첫 번째 스위치 R온만 다둔 걸로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 중에서 기억 보세요. 기억을 보시면 R은 6이니? 아니, R은 3이야. 그래서 기억 틀렸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S1을 열고 S2만 닫았을 때 전체 합성 저항 얼마야? 라고 해요. 당연히 S1을 열고 S2를 닫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S1이 열렸으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못 가요. 대신에 S2를 닫았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오고 여기서 일로 갈 건지 일로 갈 건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이라 S2를 닫으면 이런 느낌으로 회로도가 바뀐다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회로도가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가 R이라고 하는 3옴짜리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6옴, 그 밑에 3옴 이런 모습이 돼요. 이렇게 돼요. 스위치 S2를 여기를 닫아버려요. 이런 느낌이 돼. 자, 그러면 이거 합성 저항은요. 요거 합성하시면 6과 3 합성하면 2옴 나옵니다. 이건 거의 외워두셔야 편할 겁니다. 2옴이고 2옴과 3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합성 저항은 5옴짜리야 라고 하는 미음복이 맞아요. 이렇게 가세요. 그 다음에 전원장치에 6V로 해놓고 S1, S2를 모두 닫아? 이제 다 닫아 보는 거죠. 다 닫으면 어떤 느낌의 회로도로 바뀌는 거냐면 일단 얘가 처음에 두 줄로 나뉘었어도 위에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전선이야. 얘 무시.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잠깐만 얘가 이렇게 되면요. S1도 닫아. S1을 닫으면요. 여기에 S1 때문에 전선 생기고 저항 생기는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전선이 있으면 저항 쪽으로 전류가 가냐 안 가니? 안 가요. 됐죠? 그래서 스위치의 S1과 S2를 다 닫으면 아래 저항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리고 얘가 두 줄로 이렇게 나뉘는
요런 회로도로 바뀌어요. 여기가 2옴, 여기가 3옴, 그리고 여기에 몇 볼트냐면 6볼트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그러면 여기가 합성 저항이 2옴이고요. 6볼트니까 여기에 3A 흘러요.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그래서 S1만 닫았을 때, S2만 닫았을 때 그려져. 거기다 그려놓죠. S1, S2를 모두 다 닫았을 때 회로도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요. 되겠냐? 필요한 거 그려. S1만 닫은 모습, S2만 닫은 모습, 둘 다 닫은 모습. 알겠어? 이렇게 돼. 그려. 필요한 거 그려. 둘다 닫았을 때 네, 이게 둘 다 닫았을 때 S1, S2 둘 다 닫았을 때 네, 둘 다 닫으면 앞에 있는 얘가 없어져요. 전류가 다 일로 가버려서 여긴 저항이 없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 저항은 없는 상태, 얘네만 살아있는 상태 이렇게 돼요. 됐죠? 각각의 스위치를 닫았을 때 빈 전선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류가 쏠려가서 다른 쪽 전원은 없어지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여기에 있는 3옴이라는 조항이 없어지는 효과. 그래서 여기만 있는 상태 이렇게 돼요. 자, 이런 모습으로요. 각각의 스위치를 닫고 이럴 때 회로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수동에서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세 가지 회로도를 동시에 쓴 모습이라서. 자, 이제 마지막 저는 9번 갈 겁니다. 그림은 저항이 각각 R1, R2, R3, R4라고 하는 4개의 저항에 전류계를 연결해 놓은 모습이고요. 전원 단자 A, B, C 중 2개의 단자에 24V를 걸었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시는데 꼬맹아 공간감을 좀 키우자. 공간감을 좀 키우자. 만약에 A에 플러스 B에 마이너스를 걸었다고 쳐. A에 플러스 B에 마이너스를 걸었다고 치면 이 회로도는 어떤 모습일까? 그려줄 거야. A, B를 양쪽에서 잡고 잡아당겼다고 쳐봐. 몇 줄이 생길까를 보세요. A와 B를 잡아. 됐어? A, B를 잡고 양쪽으로 잡아당겼다고 쳐봐. 몇 줄이 생길까? 3줄 생겨요. 맞죠? 그러니까 그 3줄의 병렬선이 만들어지면서 A, B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쪽이 A, 한쪽이 B 이렇게 오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걸어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A, B를 당기면 거기에 걸려져 있는 선이요. A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얘가 몇 개로 나눠지냐면 3개로 나눠져. 얘가 이렇게 3선으로 찢어집니다. 맞아. 그 중에서요. 한 선 아무거나 하나 쫓아가서 B로 갈 때까지 가보시면요. 첫 번째는 여기에 R1이라는 저항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선이 생겨요. R1만 있는 선이 생겨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2만 있는 선도 생겨요. 그 다음에 R3와 R4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도 생긴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해가 될까? 이게 이해가 될까? 그 중에서 전류계가 어딨냐면요. 이 전류계가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야.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이야. 여기에 24V 걸어대고 근데 여기에 6A가 가요.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너네 알아? 병렬은요. 전체가 24면 한 줄당 24V씩 쓰는 거야. 한 줄당
24V 쓰는 거야. 한 줄당 24V 쓰는 거야. 맞지? 그러면 윗줄은요. 24V에 6A 걸렸으니까 R온의 저항 봐라. 얘 4Ω짜리야. 64, 24. 맞아? 그래서 R온의 저항을 알게 해준 거야.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런 식으로요. 각각 연결해보면 R1, R2, R3의 저항값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요번에는 AC를 당겨. AC를 당겨봐.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보이는데 AC를 당기면 요번에는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되게끔 하래. 그 뜻이야. 됐죠? AC에다가 연결했다고 쳐. 그러면 A에서 나갈 때 세 줄인 거 똑같아요. 됐죠? 네. A에서 나갈 때 세 줄인 거 똑같은데 들어올 때는 두 줄이 합쳐져서 들어와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려야 되니? A에서요. A, B가 나눠져서 두 개가 만났고 여기가 A, R1 여기가 R2 선생님도 그때 그려보는 거예요.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서 와서 네 여기서요. 여기가 R4 그리고 여기가 R3 이런 느낌이죠. 맞냐? R1으로 가는 거 있고 R2로 가는 거 있고 R3로 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R1과 R2가 모여서 R4를 지나서 O 맞죠? 요 모습이야. 되겠냐? 그러면 여기가 24V인데요. 전류계가 R1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 R1 옆에 있으니까 여기에서요. 여기에 흐르는 여기에 전류계가 있어요. 여기가 4A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알았잖아. 얘가 얼마라고? 얘가 4Ω이라고. 그러면 이 줄이 4, 4, 16, 16V 써. 그러면 여기도 16V 써. 맞아? 근데 전체 여기는 24V 써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4V 써야 되는데 여기서 16V 쓰면 얘 혼자서 얼마 쓰냐면 8V 써야 돼. 이해돼? 이해돼? 네? 그래 놓고요. 4A 4A 이고요. 내려오네. 4A 8 저항비가 4, 2, 4, 4 2대1 요거 합성한 저항과 요 저항의 비가 전압이 16대 8이니까 2대 1입니다. 그러면 합성한 저항이니까 R1 더하기 R2분의 R1, R2의 값이 그래서 R4에 비해서 2배 커야 되니까 여기다가 2배 하시면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됐냐? 네, 요런 느낌의 값인데 얘가 4라 그랬어. 이런 얘기야. 됐니? 요것만으로는 뭘 알 수가 없어요. 요것만으로는 뭘 알 수가 없어요. 됐죠? 요런 느낌. 그 다음 정리열이니까 전류는 나눠서 쓰고
여기서는 뭘 더 알 수는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BC로 땡겨. BC로 땡기면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나 보죠. BC로 땡겨보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려봐. BC로 땡겼을 때 어떤 모습일까? BC로 땡겨봐. 그려봐 선생님처럼. 여기서요. BC로 땡기면 여기서 세 줄로 다시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여기가 이렇게 나눠지죠. B에서요. 여기가 R1, 여기가 R2. 그래서 모여서 요번에는 어디로 오냐면 R3로 와요. 그리고 여기가 R4. 이런 느낌. 그랬을 때, 네, 여기에 전류계가 요번에 4만페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24V니까요. 여기 저항이 4옴이라고 아까 알려줬으니까, 네, 4, 3, 12, 여기서 12V 썼으니까 여기서도 12V 써야 돼. 그러면 24V 중에서요 12V를 여기서 쓰면 여기도 12V거든요. 맞아. 그러면 요거 합성 저항 값이 얘 저항이랑 같아야 돼. 1대1로 저항 따로 썼으니까. 그런 얘기야. 그러면 합성 저항 R1 더하기 여기 뭐냐? R1 더하기 뭐예요? R2분의 R1 곱하기 R2 값이 R3의 저항이랑 같아. 이런 뜻이에요. 이해? 이런 얘기야. 네, 1대1로 썼으니까. 근데 여기는 4라고요. 간단히 해줘봐. 나 산수 시키지 말고 해봐. 뭐가 되나? 뭐냐?
저게 뭘로 정리가 돼요? 돼? 뭘로 돼? 말해줘. 불러봐. 불러봐. 뭐 돼? 얼마 나와? 안 나와?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지. 미지수 안 맞지. 이렇게 하면 되나? 저 그냥 그 뭐? 얼2는 얼3에 대한 식으로 만든다고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풀면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나와? 그렇게만 하면 이렇게 해도 나와? 그래서 R3는 2알파야. 또 네가 한 건 뭐야? 저 거기까지 여기까지 했다고? 근데 어차피 그것만 나오면 보기가 나와서 보기가 나와? 그냥 보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뭐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R5는 4옴이라는 거 됐고요. R3는 2알파라는 거 됐고요. 어느 두 단자를 연결하더라도 R1과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R1에 걸리는 거 24V, R2에 걸리는 거 24V, R1에 걸리는 거 16V, R2에 걸리는 거 16V, R1에 걸리는 거 12V, R2에 걸리는 거 12V. 근데 값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나요? 네, 이런 식으로 보기는 판단할 수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서요. 요거 단자를 A, B로 연결할 때, A, C로 연결할 때, B, C로 연결할 때 이렇게 당겨 보시고 그 선 그릴 수 있게끔. 그래서 요 정도는 가시면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까지는 해결한 겁니다. 나중에 키리오프 법칙이라든가 휘트스톤 브릿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재를 가려고 할 때는 풀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능 정도면 이 정도만 해도 넘치는 수준.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면 된다. 이런 거다. 됐죠? 자, 지금이요. 시간이요. 15분이니까 45분 남았네요. 45분 동안 선생님이요. 트랜지스터하고 축전기는 건너뛸게요. 자기장으로 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자기장 96페이지, 94페이지가 여기로 갈게요. 됐죠? 트랜지스터는 선생님이 자기력 다 하고 나서 쪽 시간에다가 잠깐 집어넣어서 해봐 드릴 테니까 지금은 메일에 해당되는 내용 자기력에 대한 얘기 갑시다. 자, 여기까지가 회로도야. 그래서 회로도는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옛날에는 회로도가 엄청나게 영재, 과고, 그 다음에 올림 문제가 다 회로도 판이었거든요. 근데 복잡한 회로도를 빼면서 회로도 파트가 죽으니까 전기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수능도 올림도 회로도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오진 않는다. 지금 했던 문제들은 그중 제일 난이도가 높다.
문제들만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해봐 드린 겁니다. 자, 이제 94페이지 오시면 94페이지에서 선생님하고 자기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력, 전류와 자기를 선생님이 오늘 113페이지까지 문제 풀 수 있게끔 해봐 드릴 테니까 요거를 좀 복습한다 생각하고 해봐 주시면 돼요. 오늘 자기하고 나하고는요 또 다른 힘, 그래서 전기력이 아닌 자기력에 대해서 할 거야. 자기력. 자기력이라는 힘을 할 건데 그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옛날에는 전기력과 자기력은 별도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힘이다. 그래서 전기력은 전기적 현상만 일으키고 자기력은 자기적 현상만 일으킨다. 두 개는 합체할 수 없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렇게 나침판의 자침은 항상 자기력에 의해서 움직여. 얘는 자기력에 의해서 나침판의 자침이 움직이는 거야. 얘를 움직일 때 전기력은 의미가 없어 라고 했다가 이렇게 회로가 흐르는 도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얘를 안 치웠어. 그럼 원래는 자석이 없으면 지구의 북쪽을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고 있었어야 돼.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순간 주변에 자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극이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여기에 있는 전류 때문에. 그러면 얘를 회전시켰다는 건 이 주변에 자기력이 생겼다는 거네. 그 자기력을 누가 만들어?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앙페르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기력과 자기력은 별개의 힘이 아니고 서로 유발시키는 힘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렇다면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네. 그래. 전류가요 주변에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은 힘을 만들어서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 자기력을 만들어요. 그 자기력에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 걸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중간 또는 기말고사 때 시험을 봤잖아요. 됐어? 네. 그래서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대요. 그러면 이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자기력이라는 힘이 어느 방향을 향할까? 얼마나 셀까? 이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걸 우리가 물리 1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력이 어느 방향을 향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알고 있죠.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나침판을 하나를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요 S극이 당기는 힘을 받고 S가 미는 힘을 받기 때문에 자침의 N극이 받는 힘과 S극이 받는 힘은 정반대야. 그러면 이 지점 X라는 지점에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왼쪽이라고 할래? 오른쪽이라고 할래? 이게 문제잖아. 왜? N극이냐 S극이냐 따라서 받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니까. 마치 전기장 안에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과 마이너스 전하가 받는 힘이 정반대인 것처럼 나침판의 N극과 S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정반대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를 정해줘야지. 누굴 기준으로 할 건지. 누구? 나침판의 N극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전기는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과 힘의 세기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자기력은요. 나침판의 N극이 받는 힘의 방향과 힘의 세기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 그러니 S극은 정반대라고요. 됐죠? 그러니 여기에서는 자기력 방향이 나침판의 N극이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왼쪽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 여기서는요. 미는 힘을 받으니까 나오는 방향이야. 여기다가 나침판의 N극을 놓으면 어떤 줄 아세요? N극이 N극을 밀어요. 근데 S극이 N극을 당겨요. 이 두 개의 힘을 합성한 방향으로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킨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각각의 모든 지점에 나침판을 놓는다. 그랬을 때 그 나침판에 N극이 받는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바로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방향이 만들어진다. 됐어? 그래서 자기력 선이라고 하는 자기력 방향은 바로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 뜻입니다.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바로 자기력 방향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은 자석의 N극에서 나가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시면 이게 자기력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선을 그려놓은 걸 우리가 자기력 선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됐어?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리는데 마치 전기력선하고 똑같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기력선을 그린 거랑 똑같이 그리시면 되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전기력선은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그걸로 끊겨. 근데 자기력선은요. N극에서 나와 S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끊기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닫힌 패곡선을 만들어요. 됐어? 그러니까 자석 내부에도 자기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패곡선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안쪽까지 그리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안쪽에 선을 안 그리고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만 그리다 보니까 바깥쪽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안쪽도 연결되어 있는 패곡선이면서 그래서 보시면 그럼 바깥쪽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안쪽은요. S에서 N으로 자기력 방향이 바깥쪽과 안쪽이 정반대네. 이런 얘기야.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 방향에 자기력이 작용하니까 우리는 자기력 방향을 얘기할 때 자석의 바깥쪽 방향으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야 라고 정의한 것뿐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개수만큼을 막 이렇게 그리더라도 특정한 부위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고요. 어떤 부위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단 말이죠. 이 간격이 똑같이요. 선과 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센 힘이 작용하는 곳, 넓을수록 약한 힘이 작용하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됐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어떤 자석은 세기 때문에 자석에 선을 많이 그려서 간격을 좁게 나타내죠. 어떤 자석은 자석의 세기가 약하니까 선을 듬성듬성 그려서 간격을 넓게 그리죠. 이게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선 다발이야. 됐니?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자석은요. 얘는 N극에서 나가는 선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5개네. 근데 얘는 B라는 아이는 똑같이 N극인데 나가는 선이 2개밖에 없네?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센 자석이라고요. 됐어? 이런 식으로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는 선의 다발, 이 다발의 개수가 실제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자기 선속이라고 부르고 탄이라고 써. 됐어? 그래서 얘는 자기 선속이라는 자석의 실제 세기가 5개니까 5, 단위는 웨버야.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이 자기 선속이 2 웨버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쪽이 나쪽에 비해서 2.5배 더 센 자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센 힘이 작용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선을 그린 이 자석의 요 면적이 얼마냐면 1제곱미터라고 친다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됐어? 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우리는 자석의 실제 세기를 면적으로 나누시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얘기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했던 거야. 이걸 자기장이라고 했던 거야. 이걸 자기장.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 이걸 자기장. 이걸 다른 말로 밀도라고 해요. 밀도.
됐어? 그러면 이거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로 나누시면 1제곱미터 분의 5웨버라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시면 사실은 얘는 5웨버 퍼 제곱미터인데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싫어서요. 자기장의 단위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5테슬라 이렇게 계산합니다. 5테슬라. 됐죠? 그렇다면 얘는 얼마야? 얘는 1제곱미터로 나눴으니까 얘는 2테슬라의 자기장 세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되겠지?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다. 그래서 B는 A분의 파이. 자, 이 중에서 더 센 거, 더 핫한 거 그러면 파이는 뭐야? BA야. 이렇게 됐어. 이게 자석에서의 자기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자기장을요 실제로는 자석이 만들죠. 자석이 만들죠. 그래서 그 자석은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이 끌려 다니죠. 이러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석이 누군지 아세요? 지구. 지구 내부에 엄청나게 커다란 연구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침판을 들고 N극이 가리키는 쪽을 그대로 쫓아가면 지구의 북쪽이 나오지. 그래서 지구의 북쪽이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항상 나침판의 N극이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는 건 땅속에 연분 자석 같은 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볼래? 땅속은 무슨 극이니? 북쪽이. S극이니까 N극을 땡겼겠죠. 그렇죠? 네, 남극은 N극이 있죠. 그러면 지구 자기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N극에서 나와 S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이게 지구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전체가 자기장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기장이요. 자석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이러한 자기장을 누가 만드냐면 전류가 흐르는 전선, 도선이 만든다. 그러면 전류가 흘러도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걸 전류에 대한 자기장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모양으로 나눠요. 하나는요, 직선 도선이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러면 이 직선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겨. 됐어? 그래서 나침판을 주변에 흩어놓으면 N극이 한 방향을 다 가리켜. 자, 그런가 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직선이 아니고 원형 모양이어도 이렇게 원형 모양인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겨. 근데 이때 생긴 자기장의 모양이 직선 도선하고 좀 달라. 세기도 달라. 이런 얘기야. 세 번째, 솔레노이드에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게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붙어있는 모습이라서 이거 하나 있을 때와는 세기와 방향이 또 달라. 이런 얘기야. 됐죠? 자, 얘를 우리는 솔레노이드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세 가지 모양으로 잘랐을 때, 분류했을 때 각각의 나침판의 N극이 어딜 가리켜? 라고 하는 자기장의 방향 찾는 게 중학교 2학년 내내 엄청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로 나오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방향으로 나침판을 잡아당기는 자기장의 세기도 구하요. 이런 얘기야. 그쵸? 그랬을 때요. 나침판이 없이 어떻게 나침판의 N극이 어딜 가리킬지 어떻게 알아? 우리 앙페르가 가리켜줬죠. 됐어. 앙페르가요. 나침판 없어도 오른손만 있으면 N극이 어딜 가리킬지 나 알아라 라고 해서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중에서 직선도선일 때만 오른손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입니다. 근데 직선 도선이 아니고 원형과 솔레노이드처럼 곡선 도선에서는 거꾸로 하셔야 돼요.
곡선 도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곡선으로 전류가 흐르면 그 흐르는 방향으로 됐어. 내 손가락이 전류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감아주기 편해서 요번에는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입니다. 곡선일 때. 그리고 엄지손가락 끝이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면 자기장 방향입니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위로 흘러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했으니까 위를 가리키면 되고요. 그 주변에 나침판을 여기에 막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흩어놨을 때 얘네들이 가리키는 N극 방향을 찾으셔야 되는데. 됐죠? 자, 봐. 전류가 위로 흘러. 꼬맹아. 전류가 이 직선 도선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그럼 엄지손가락 위지. 그러면 그 주변에 나침판을 여기 막 흩어놓은 거 아니야? 그랬을 때 N극 방향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전류를 가리킬 때 그 주변을 부드럽게 내 손가락을 감기는 방향으로 N극이 쭉 연결돼서 가르쳐. 그러니 이 도선에서 전류가 위로 흐를 때요. 나침판을 여기다 놨대. 이때 N극 방향 어디야? 이거요. 그럼 해보면 돼. 여기다 놓으면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손을 펼치면 되죠. 이게 N극 방향이야. 여기다 놓으면 여기 맞아? 그래서 부드럽게 감기는 이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을 연결하는 선이라서요. N극 방향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 다윤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땅바닥에 낙서 네가 했다는 거야. 선생님이 했다는 거 안 되잖아. 난 선생님인데.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그랬을 때 이 중에서 나침판은 선생님 저는 여기다만 놓은 거예요. 그럼 N극 방향. 네, 접선판. 여기가 N극이 가리킨 방향이야. 서준아, 너 시험이야. 알겠어? 여기다 나침판 놨대. N극. 이렇게 접선. 알겠어? 여기다가 놨대. N극. 이쪽 접선. 알겠냐? 여기다 놨대. 그럼 뭐야? 접선판. 여기가 N극. 이래. 이런 식으로 N극 방향이요. 한 지점에 있을 때는 접선판을 가리키면 돼요. 그랬을 때요. 여기 앞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가는 게 여기서 접선 방향 이쪽이 N극이죠? 근데 막대기 뒤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가니까 N극 방향이 정반대로 맞아? 그러니까 도선보다 나침판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알겠지? 이게 자기장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면 부드럽게 막대기를 내 손가락으로 감는다 생각하면 이게 주변의 자기장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자기장이 요렇게 생겨요. 그중 어디에 나침판을 놓든 거기에서의 접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이라는 걸 찾아나가는 게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야. 이거 틀리면 뒤져. 알겠지? 원형 도선에서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당연히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을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니까 이 원형 도선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감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내 손가락으로 감으시면 자기장이 원형 도선 안쪽에도 생기고 바깥쪽에도 생기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과 안쪽의 자기장 방향은 정반대라고 그랬죠. 바깥쪽과 안쪽의 자기장 방향은 정반대라고. 됐죠? 그러면 내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감겼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어느 쪽 자기장 방향? 안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 도선 안쪽은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요. 그럼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됐죠? 자, 이건 이렇게 연결돼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뒤로 가서 보이는 선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 그럼 막대기가 있을 때 내 손가락이 전류라고 했으니까 내 손가락을 내려가게 이렇게 감으셔야 전류 방향이죠.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항상 곡선에서는 안쪽 자기장 방향이다. 그래서 안쪽 자기장이요. 감아보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됐죠?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죠. 이렇게 오죠. 그러니 나침판을 여기다 놨대. 그래도 안쪽 자기장 방향 이쪽이 N극 방향이야. 여기다 놨대. 그래도 N극이 이쪽 방향이야. 여기다 놨대. 그래도 N극이 이쪽 방향이야. 근데 이 도선보다 아래 위에 놓으면 바깥쪽 자기장 방향을 밝혀요. 여기서 자기장이 왼쪽 방향 여기
여기에 놓으면 이쪽 방향 여기가 N극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 방향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에서요 전류 방향이 내 손가락이냐 엄지손가락이냐 결정하셔야 돼요. 됐죠? 요거 하셔서 방향 결정하는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중4 원희 오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라고 하면 자기장의 세기는요 직선도선이나 원형도선이나 R분의 KI라는 방법으로 계산해요. 그러니 이 전류가 I가 흐를 때요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나침판 A를 놓을 거고요 2R만큼 떨어진 곳에도 나침판 B를 놓을 거고요 3R만큼 떨어져 있는 먼 곳에도 나침판 C를 놓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니까 N극을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할 건데 그 중에서 A, B, C에서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자, A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니까 R분의 K는 자기장 구할 때만 쓰는 사수값이니까 무시하세요. 그냥 일로 놓으셔도 돼요. KI. B는 2R 떨어진 곳입니다. C는 3R 떨어진 곳입니다. 이 얘기야. 어쨌든 분자값은 똑같으니까 무시하시면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6대 3대 2야. 그래서 A쪽에 나침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6이라면 B쪽은 3, C쪽은 이만큼의 힘이 작용해.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원형도선에서도요. 자, 도선으로부터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라고 친다면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하시면 되죠. 원형도선에서도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 다시 I로 계산하면 돼요. 상수만 달라. 구하는 식은 똑같아. 그러니 이 중심에다가 나침판을 놨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는 R이고요. 상수값 K-에다가 I들을 넣을 거고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솔레로이드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이랑 똑같이 R분의 KI로 계산을 할 건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R이 뭐야? 여기에 나침판을 놓으면요.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어떤 선을 기준으로 거리를 재요? 잴 수가 없어요. 선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솔레로이드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얘네들이랑 좀 달라요. 얘는 K-NI로 계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얘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고요. 이 개놈의 새끼들 내가 너네들 원을 가르쳤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자, 써 빨리 모르는 거. 자, K2-는 또 다른 상수고 I는 전류라는 거 이해하는데 거리가 없어지고 대신에 N자가 붙었잖아. 이게 뭔데? 라고 하면 이거는 이 막대기에 전선 몇 번 감았어 라는 가문수야. 그쵸? 이거는 전선을 많이 감을수록 자석이 세지잖아요. 가문수인데 그냥 가문수가 아니고요. 전 3번 감았어요. 저도 3번 감았는데 근데 왜 제가 전류가 더 세요? 왜 자기장이 제가 더 세요? 이건 뭐냐면 이 막대기의 길이가 몇 cm짜리였는데 이거야. 20cm짜리 막대기에 3번을 감았냐 10cm 막대기에 3번을 감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냐가 달라지죠. 그래서 막대기에 똑같이 3번을 감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m라면 그 안에 몇 번 감은 것과 같은 횟수야? 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20cm에 3번 감았다면 1m라는 100cm 안에는 5배 많이 감아져 있겠죠. 그러니까 15번 감은 비율이야. 그래서 여기다 15를 넣어야 돼요. 만약에 10cm에 3번 감았다면 1m에 해당되는 100cm 안에는 10번만이 30번 감은 횟수야. 그러니까 네가 더 촘촘하게 감겼네. 그러니까 네가 더 자기장이 세야 돼. 이런 뜻이야. 되겠죠?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스몰 n은 1m당 감은 개수 환산해서 넣은 숫자죠. 실제 감은 수가 아니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1m라고 하는 길이 안에 몇 번 감았냐라고 하는 촘촘한 비율을 넣는 거지 실제 감은 개수를 넣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각각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요. 선생님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로이드에서의 상수값이 달라요? 달라요. 그죠?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로이드 도선에서의 상수값을 선생님이 이렇게 차이나게 표시했는데 직선 도선에서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원형에서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솔레로이드에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요. 밑으로 갈수록 상수값이 더 커져요. 그러니 직선 도선보다는 원형 도선에서보다는 솔레로이드 쪽에 같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더 센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됐어. 그래서 자기장의 셈이 요렇다. 요런 방법으로 간다. 보편적으로 R분의 KI다. 알겠어?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물리 1에서 배웠어. 지금 기억을 하던 못하던 물리 1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같단 말이죠. 됐죠? 자,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또 배우는 이유는 뭘까? 뭔가 확장된 개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어야죠. 어떤 부분이 확장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7페이지 보여? 됐죠? 107페이지에 있는 1, 2, 3번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풀어도 무방해요. 자, 근데 4번, 5번은 우리가 같이 풀어보죠. 4번은요.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의 수평으로 놓여있는 고압 전선에 10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친다면 지면에서 자기장이 몇 테슬라입니까? 라고 해서 실제로요. 이렇게 전봇대에 직선 도선이 있다는 거예요. 땅바닥으로부터 5m 높은 곳에 전봇대에 연결되어 있는 이 직선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류가 100A가 지나가고 있어. 그랬을 때 땅바닥에서 느끼는 자기장은 이런 거죠. 그러면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던 저렇게 흐르던 상관없이 여기 주변에 됐어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오는 방향으로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땅바닥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는 B는 R분의 KI잖아요. 그러니 떨어져 있는 거리 5m 분의 상수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흐르는 전류는 100이니까 이거 계산해봐 라는 뜻입니다. 됐죠? 산수 계산은 자기네들이 나보다 잘하니까 얼마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걸 묻는 문제가 4번에 나와 있었고요.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뭐냐면 5번은요. 이제 현실적으로 막 이런 데 적용해 보는 게 물투예요. 물원에서 배운 거 그대로를 물투에서 적용합니다. 5번 문제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제 원형 도선 안에 전자들이 땡글땡글 지나가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잖아. 얘 계속 돌아. 근데 너 기억나? 1A라는 전류의 세기가 뭐였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한 단면을 잘랐을 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면 1A라고 했잖아. 그쵸? 1초 동안에 몇 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냐? 그게 전류의 세기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그림과 같이 균일하게 대전된 절연된 원형 고리가 중심축을 회전으로 1초에 100번 돌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를 1초에 100번 지나가. 이런 뜻이야. 자, 이때요. 반지름은 2cm이고 총 전하량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거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안가 1초에 100번 지나가면 됐어. 한 지점에 1초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은 얘가 만드는 순간 전하량의 100배가 지나가는 효과죠. 1초 동안에. 됐어요? 네. 그래서 1초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클론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움직임 빠르게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전류가 원형 도선에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2cm니까 0.02m입니다. 미터 단위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원형 도선일 때 R분의 K 다시 I로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자, 거리는 2cm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m. 그리고 K 상수값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전류는 지금 우리가 구했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거 때려 곱하시면 돼요. 이게 자기장의 세기. 알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전류의 세기도요. 이렇게 전하량을 주고 1초 동안에 움직인 총 전하량을 계산해서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집에 가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108페이지 피시면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본색이 드러나죠. 선생님한테 10분만 주십시오. 네,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딱 끝.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됐어. 여기에 전류가 2A가 흐른다고 치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어. 근데 내가 이 전선 주변에 연구 자석을 놔. 그러면 연구 자석이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 주변에 자기장도 만들어. 되겠니?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연구 자석이 또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 그러면 두 개의 자기장이 합성해서 실제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만들어내요. 자기장과 자기장이 결합해서 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석이 있으면 됐어. 이때 자기력이라고 하는 실제 힘을 만드는데 이 힘을 누가 받아서 움직입니까? 이 자기력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아서 얘가 움직입니다. 쟤를 움직이는 힘이 생겨요. 됐어. 네. 자석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그 도선은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했죠. 연구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파리채 모양으로 만들어.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얘도 힘 받고요. 여기에 도선은 거꾸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얘도 힘을 받아. 근데 이 둘이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따로따로 못 움직여. 그래서 이 파리채 모양의 도선이 뭐였니? 돌아요. 됐죠? 그 도는 도선에다가 이렇게 칼을 달면 뭐가 되니? 믹서기. 날개 달면 선풍기. 통 달면 세탁기. 알겠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전선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이 기계를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기계 만들었어요. 뭡니까? 전동기. 한국말로 뭐니? 전동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 밥탱이들아. 모터 만든 거잖아. 그래서 모터 들어있는 전기 제품이 이거 이용한 거잖아요. 자기력. 어디에 들어있어요? 에어컨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선풍기 다 들어있죠. 냉장고에도 들어있죠. 걔네들이 다 이거 이용한 거야. 자기력. 알겠어? 모터 돌리는 힘으로 가는 거잖아. 그 모터를 자기력이 돌리는 거야. 알겠냐? 이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주변에 자석이 있으면 도선을 움직이게 하는 자기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자기력이라는 힘 어떻게 구해? 힘센 비라저씨로 구해. 힘센 비라저씨. 힘센 비라저씨. 못 외우면 병신이야. 힘센 비라저씨. 알겠어? 그러니까 이 자석이 만드는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요. 만약에 5테슬라라고 치자. 그러면 자기장은 5테슬라야. 전류는 2A 흘러. 자기장 속에 있는 전선의 길이가 1m야. 다 때려 곱해.
그게 바로 전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크기야. 아, 16N의 힘으로 미는구나. 이런 얘기야. 됐어? 이렇게 구해. 힘센 비라저씨야. 되겠냐? 그러면 이 힘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눈 떴으면 보이죠? 자기장을 세게 하면 돼요. 전류를 세게 하던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하던가 하시면 되겠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요? 성주 얘기해 빨리. 또 다른 방법. 밥탱이다.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드시 몇 도여야 된다? 90도여야 최대 힘을 만들어.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이 90도여야 최대 힘이 만들어져요. 그럼 90도가 아니고 각도가 점점 줄어들면 힘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됐어? 그래서 그 값을, 각도 값을 그럼 선생님 저는요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전선을 이렇게 삐딱하게 놓으면 그랬을 때 얘가 이동 각도가 30도면 자기력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사인 세타 그래야 90도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각도가 30도면 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5N밖에 안 잡아요. 그래서 아까들아 아까 그 모터에서 전류 이렇게 흘러 이렇게가 이렇게 내려가. 맞지? 그랬을 때 얘 힘받아. 왜? 전류와 자기장이 90도니까. 그렇죠? 얘도 힘 작용해. 왜? 전류와 자기장이 90도니까. 근데 여기 힘 안 받아. 왜요?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0도라서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어떤 힘과 알아요. 그래서 여기를 걸어놔야 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이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 힘이 작용하니까 우리가 맨날 벌릴 때는 90도로 벌릴 거예요. 최대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90도일 때 최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인 세타까지 집어넣자. 물투야. 알겠어요?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저희 집에 영구 자석이 없어요. 영구 자석이 있어서 자기력을 만들 때 힘센 비라저씨로 기본적인 포맷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힘센 비라저씨로 우리가 자기력을 구해요. 근데 이제부터 변형시켜요. 빠른 속도로 할게요. 5분 안에 끝냅시다. 만약에 여기에서요 자석이 없고 전선 2개만 있으면 얘 전류 위로 흘러 I1 2A야. 얘 전류 위로 흘러 I2 5A야. 두 도선이 떨어져 있는 거리 R이 2m야 라고 하는 A와 B라는 도선이 있어. A라는 도선이 자기력을 받을까? 받아. 신기하죠? A라는 도선이요 얘랑 똑같이 자기력을 힘세 비라저씨만큼 받아.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 자석이 없잖아. 그죠? 얘는 전류가 흐르는 건 맞는데 자석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력을 받아요. 왜요? 자석이 있거든요. A 도선 주변에 자석이 있거든요. 그 자석 누가 만들었을까? B라는 도선에 있는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준 거야. 되겠어? B라고 하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얘가 자기장을 이렇게 만드는 이 자기장을 얘가 받은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선 2개가 있어도요 각각의 전선들이 자기력을 각각 받아요. 상대방이 자기장을 만들어주거든요. 맞아. B라는 도선도 자기력을 받아요. 왜요? A라는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 주변에 또 다른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 자기장을 얘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전선 옆에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력을 받아. 오? 그러면 A라는 도선에 작용한 자기력 구해주세요. 네. 똑같이 힘센 B라는 식으로 계산하는데 A라는 도선에 만든 자기장을
B라는 노선에서 전류가요 여기까지 자기장을 만들 때요 볼래요? 위로 흐르니까 이 도선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이 도선의 왼쪽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그걸 얘가 영향을 받아.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얼마나 세게 만들어? 직선 노선은 R분의 K, I, T만큼 만들겠죠. 되겠죠? 네. 이게 B라는 도선이 만들어준 자기장의 세기예요. 거기다가 A라는 도선의 전류의 세기, 그 자기장 안에 있는 A 도선의 길이 이렇게 곱하시면 A라는 도선이 받는 로런츠의 힘이 나옵니다. 자기력을 처음으로 알아낸 과학자가 로런츠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로런츠의 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럼 그 힘의 방향은요? 해보세요. A 도선은요 전류 위로 흘러.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래. 나오는 방향. 그러면 힘은요? 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오른손 폈을 때요. 엄지손가락이 도선의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도선에서 온 자기장 방향. 그랬을 때 손바닥이 갖는 힘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래서요. A 도선에서는 전류 방향. 그리고 A 도선에 영향을 준 자기장 방향, 나오는 방향. 그러면 손바닥이 보는 건 오른쪽이죠. 그래서 A 도선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당기는 로런츠를 받아요. 되겠니? B라는 도선은요. 똑같이 받습니다. B라는 도선에서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A라는 도선이 만들어준 자기장이야. 그 A라는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 R분의 K, I1 그리고 전류는 B라는 도선이니까 I2, L 이거죠. 근데 누가냐? 이식하고 이식이 어떠냐? 정확하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요. 왜요? 사실은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두 도선이 만든 로런츠의 힘은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죠. B가 A를 당기는 힘이에요. 작용반작용의 두 힘이라서 둘을 언제나 같은 세기의 힘을 받아요. 한 놈이 2A, 5A 전류의 세기가 달라도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용반작용의 두 힘이라서 언제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의 힘의 방향이 이쪽이면 얘의 힘의 방향은 이쪽일 수밖에 없죠. 해보세요. A라는 도선이 위로 전류가 흐르면 A 도선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 그래서 B라는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그럼 해봐. 전류, 자기장, 힘. 왼쪽. 보이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이 각각 받는 로런츠의 힘은 이거의 변형으로요. 이렇게 보시면 R분의 K, I1, I2, L로 구하면 되는데 이때요.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전류가 위쪽으로 같은 방향이어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같은 방향이어도 돼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은 항상 당기는 인력만 받아요. 인력을 받아요. 로런츠의 인력 방향으로 생겨요. 자,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은 반드시 서로 밀어내는 청력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이 생깁니다. 집에 가십시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서요? 내가 여기다가요. 전하를 띄고 있는 마그네슘 양이요? 그러는데 됐죠? 플러스 Q의 전하를 띄고 있는 질량이 M인 I를 이쪽 방향으로 됐어. 내 V의 속도를 던져.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이쪽으로 확 하고 갈 거 아니야?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야. 맞아. 이 방향이야. 그럼 생각해봐. 전류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야. 얘 들어가는 순간 자기력이라는 힘 받아요.
어느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 근데 이제 뭐야? 전자가 가려는 운동 방향과 받는 힘의 방향이 몇 도냐? 90도죠. 물체가 가는데 90도 방향으로 힘 받으면 뭐가 바뀌냐? 빠방 중에 방향만 바뀌죠. 빠르게 안 바뀌죠. 그러니까 빠르기는 그대로 V라는 속도인데 방향이 틀어져요? 이렇게 틀어지죠. 근데 이렇게 틀어져도 운동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또 됐어? 이렇게 되니까 힘 방향이 또 90도 방향이 이렇게 또 다른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또 방향만 바뀌어서 이렇게 가죠. 그래도 또 힘이 이렇게 바뀌어요. 또 틀겠죠. 또 받아요. 또 틀어지겠죠. 또 받아요. 또 틀어지겠죠. 얘 여기서 뭐 할까요? 못 빠져나오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금속이고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를 자기장 속에다 던져버리잖아요. 이 새끼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뱅글뱅글 돕니다. 등속 원운동합니다. 그러면 등속 원운동하기 위해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R분의 mv 제곱이라는 구심력이 그래서 필요한데 그 힘을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바로 로런츠의 힘, 자기력이 만들어줬다. 되겠냐? 그 자기력이 힘센 비라조시입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 전류는 시간분의 움직임 전하력. 맞아? 그 다음에 요거 눈 떴어? 시간분의 거리. 이게 뭘까? 시간 동안에 전하가 간 거리. 이게 뭐니? 속력. 됐죠? 그러니까 이게 속력 V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하를 던지면 힘센 비라조신데 그 모양이 바베큐의 형태로 바뀝니다. 바베큐. 못 외우면 병신이야. 전화 던지잖아. 바베큐가 돼. 그만큼 힘받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바베큐야. 바베큐. 그치? 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날리면 보이냐? 이 새끼가 돌 때 생기는 반지름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 R분의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뒤진다. R분의 R은 뭐니? 비켜라. 명박아. 이거 나오죠? 비켜라 명박아. 알겠습니까? 네, 이만큼의 반지름을 그리면서 얘가 돌아.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확인할 수 있고요. 또요. 속력은요. 시간분의 2파이 R이거든요. 그래서 R이 이렇게 날아가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는 BQ분의 2파이 MEL라고 하는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주기도 계산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연재 애들 수업에서 가르치는 거야. 조금 넘치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한 김에 어차피 같은 거니까 좀 해봐 준 거야. 그래서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해봐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 113페이지까지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